네, 그 다음으로 스탠다드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펑션은 C 언어가 제공을 해주는 빌트인 펑션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제공되는 함수들이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printf와 scanf라는 펑션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저 함수는 우리가 작성한 적이 없죠. 그럼에도 썼습니다. 이런 함수가 바로 스탠다드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C 언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 이런 함수가 스탠다드 펑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스탠다드 펑션은 어디에 있는지 잠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펑션도 펑션이죠. 모든 펑션은 declaration과 definition이 있어야 됩니다. 그 definition과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스탠다드 펑션의 선언은 어디 있을까요? 네, 스탠다드 펑션은 선언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디 있냐면 시스템 헤더 파일이라는 곳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 헤더 파일의 얘는요, stdio.h라는 파일이 바로 스탠다드 그 시스템 헤더 파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stdio.h를 include 해야 되는 이유는 printf와 scanf를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달리 그 해석을 해보면요. printf와 scanf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무엇인가가 stdio.h 속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게 무엇일까요? 네, 펑션 declaration입니다. 이 printf와 scanf의 함수 선언은 stdio.h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nclude를 통해서 이 파일을 우리 프로그램 맨 위에다가 붙여 넣으면 그 함수들의 그 헤더 파일을 우리가 집어넣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stdio.h를 include 하는 순간에 함수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함수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printf와 scanf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헤더 파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더 파일은요, 우리가 컴파일러를 인스톨하는 순간에 그 컴파일러 디렉토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파일러를 설치하는 순간에 컴파일러는 특정 위치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 디렉토리 안에 헤더 파일을 모아놓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치를 시스템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윈도우즈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시면은 이렇게 생긴 위치에 그 헤더 파일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 10.0 요 숫자는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좌우간 비주얼 C++를 설치하시면은 이 위치에 헤더 파일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또 devc라는 거를 설치하시면은 또 이 위치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GCC 역시 특정한 디렉토리, 지난번에 제가 GCC 대신에 min GW라는 거를 설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거를 루트에 설치를 하셨다면 그 디렉토리 밑에 include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include 디렉토리 속에 이와 같은 헤더 파일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가 문법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샵 include하고 이렇게 그 꺽쇠가 들어간 그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꺽쇠 기호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include 파일이 이와 같은 시스템 파일에 존재하니까 시스템 디렉토리에 존재하니까 시스템 디렉토리에 있는 이 파일을 가져와서 include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nclude 할 때 여기 스튜디오 앞에 이렇게 꺽쇠를 붙였다는 얘기는 stdioh.h라는 파일을 그 컴파일러 디렉토리에 가서 찾아서 include 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가끔은요,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헤더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에 넣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따옴표를 그냥 쳐주시면 됩니다. 따옴표를 치면은 이 헤더 파일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그냥 현재 디렉토리에서 찾아서 이 위치에다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 펑션의 디클레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디클레레이션은 헤더 파일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그러면 이 펑션의 데피니션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네, 그 데피니션은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 모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제가 지난번 설명드린 슬라이드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링크를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소스 코드가 여러 개 있으면 컴파일을 할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하나로 묶어야지 실행 파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그 요 파트가 있습니다. 요게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건데요. 링크를 할 때 이 오브젝트 파일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파트가 시스템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모듈 속에 printf와 scanf의 그 펑션 바디가 데피니션이 컴파일된 채로 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코드에서 printf를 호출을 하면은요, 호출하는 코드가 이 오브젝트 파일로 이렇게 컴파일돼서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오브젝트 파일이 그 printf를 호출을 하면은요, 그 printf의 바디가 이 라이브러리 모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를 해서 executable 파일로 딱 만들어 놓으면은 호출하는 파트와 호출 당하는 파트가 같은 곳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printf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즉 스탠다드 펑션의 그 디클레레이션은 헤더 파일 속에 있고요. 그리고 펑션 데피니션은 이 시스템 라이브러리 모듈 속에 컴파일 돼서 오브젝트 파일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프로그램을 봐주시죠. 이 프로그램은 맨 위에 이렇게 샵 include로 stdio.h를 그 현재 파일을 포함시킵니다. 이 안에는 scanf와 printf의 디클레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 디클레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원하는 만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컴파일에서 링크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호출한 그 함수의 그 실제 데피니션, 컴파일된 버전의 데피니션들이 이렇게 라이브러리 속에 있다가 우리 코드하고 결합됩니다. 네, 링킹에 의해서 결합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게 되는 executable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그러면 C 언어가 실제 제공하는 스탠다드 펑션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걸 알아서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에 응용하는 것이죠. 네, 사실은 C 언어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스탠다드 펑션을 제공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C 언어의 기능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펑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외우기는 쉽지 않고요. 지금은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보통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include 해온 stdio.h, 네, 이 파일 속에는 printf, scanf, 그리고 getChar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캐릭터 하나를 읽어오는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의 선언도 stdio.h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fprintf, fscanf는요, 파일에서 값을 읽어오거나 또 쓰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 역시 stdio.h 속에 있습니다. 자, 또 여러 개의 그 수학 함수가 있습니다. absolute value, sin, cosine, exponential, log, power, random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의 그 declaration은 math.h라는 파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의 타입에 대한 펑션들이 있는데요. 그 펑션들은 ctype.h에 있고요. 또 스트링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함수들은 string.h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헤더 파일들과 그 안에 있는 저 스탠다드 펑션들은 그 추후에 계속 강의가 진행되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함수가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C 언어는 무슨 함수를 제공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C 언어가 제공하는 스탠다드 펑션 중에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math.h에 있는 수학 함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bs는 absolute value, 즉
절대값을 제공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수학함수 중에 그 사인, 코사인 등의 삼각함수들이 있죠. 자, 사인,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tan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펑션 있고요. 그리고 스퀘어 루트, 예를 들어 루트 2를 구하고 싶으시면 sqrt 괄호하시고 2.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POW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이 베이스의 exp 승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시스템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운영체제의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나 도스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요. 시스템 괄호하고 dir 하시면 윈도우즈 명령인 dir, 즉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을 출력하라는 그 명령이 실행됩니다. 맥이나 리눅스를 사용하신 경우라면 ls라는 명령이 있죠. 그 ls를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time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time이라는 함수의 사용법은 제가 생략하겠고 나중에 사용하는 예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들은 stdlib.h라는 헤더 파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함수들을 사용하시려면은 샵 include 그리고 꺽쇠 stdlib.h 꺽쇠 닫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함수들은 이제 굉장히 재밌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srand는 랜덤 넘버의 seed value를 정의하는 함수이고요. 랜드라고 하는 함수는 실제 랜덤 넘버 하나를 만들어내는 함수입니다. srand는 딱 한 번 호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하죠. 그리고 랜드라는 함수는 랜덤 넘버가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랜덤 넘버의 그 범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이 랜드가 출력해주는 값은 인테저 값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0에서부터 랜드맥스까지의 숫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0에서부터 랜드맥스 미만의 숫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랜드맥스라는 이 값은 stdlib 속에 정의되어 있는 defined constant입니다. 근데 이 defined constant는 시스템마다 다르지만 많이 사용되는 값은 보통 32768이라는 값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32,768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재밌는 토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드신다면 그 게임에 나오는 몬스터의 움직임은 뭐 랜덤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라는 세계는 디터미니스틱한 월드입니다. 즉 그 결정론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입력이 똑같으면 출력도 똑같게 나옵니다. 그래야지 이제 컴퓨터가 제대로 버그 없이 계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몬스터의 움직임을 랜덤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랜덤 넘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컴퓨터 같은 그 결정론적인 세계에서 랜덤 넘버를 만들 것인가? 네,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두 개의 시퀀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0, 2, 4, 6, 8 이런 시퀀스가 있고요. 두 번째 시퀀스는 1, 8, 7, 9, 2, 4, 5 뭐 이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보시면 첫 번째 거는 랜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짝수를 그냥 쭉 써놓은 거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시퀀스는 네, 이건 랜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뒤에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네, 당연히 16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퀀스 2의 다음 숫자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랜덤리스라는 거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이 있어서 다음 숫자를 예측할 수 있으면 랜덤이 아니고 그런 규칙이 없다. 그냥 무작위로 나온다. 이런 경우는 랜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컴퓨터 속에서는요. 그 규칙 없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자, 규칙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다음 숫자를 낼 수가 있는데 그 규칙이라는 것이
아주 복잡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규칙이라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랜덤 넘버가 아닐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랜덤 넘버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시퀀스를 수도 랜덤 넘버라고 부릅니다. 네, 수도 랜덤 넘버. 수도 랜덤 넘버는 진정한 의미에서 랜덤 시퀀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랜덤 넘버를 대체할 수 있는 랜덤 넘버처럼 보이는 숫자들의 시퀀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수도 랜덤 넘버를 만드는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값을 줍니다. seed 값을 준다는 거죠. 그 seed 값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 집어넣는데 그 다음 숫자를 규칙에 의해서 찾아냅니다. 계산해냅니다. 계산은 규칙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 자기한테 주어지는 이 seed 값에다가 18394를 곱하고 2567을 더한 다음에 32,768로 나머지를 취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은요, 다음 넘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seed가 있을 때 이 식에 의해서 다음 숫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숫자가 랜덤 넘버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규칙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하지만 사람은 어떤 값을 딱 주고 다음 값이 뭔지 맞춰라 라고 했을 때 거의 못 맞춥니다. 전혀 못 맞춥니다. 그러므로 랜덤 넘버의 역할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숫자가 또 다음번에 이렇게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 들어가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또 그 다음 숫자가 다시 들어가서 다음 그 랜덤 넘버를 또 만들어냅니다. 컴퓨터 속에서의 그 수도 랜덤 넘버는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두 개의 펑션을 말씀드렸죠. sRand하고 rand라는 펑션입니다. 자, sRand는 이 seed value를 정의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넌 랜덤 넘버를 만드는데 첫 숫자를 이 숫자로 설정해라.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sRand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rand라는 함수는 뭘까요? 네, 이와 같이 앞에 원래 있었던 그 값을 받아서 다음 숫자를 만들어내주는 함수가 rand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실제 사용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데요. sRand라는 값을 통해서 seed 값을 하나 지정해 줍니다. 뭐 997. 그냥 크고 복잡하고 어려운 숫자 하나를 준 거죠. 자, 그러면 997에 의해서 rand 함수를 호출하면은 rand가 내주는 그 다음 숫자를 출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숫자가 seed가 되어서 그 다음 숫자가 또 만들어져서 출력됩니다. 그럼 그 숫자가 seed가 되어서 그 다음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즉 여기에서 출력되는 세 개의 숫자는 모두 다 다른 숫자이고 사람은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숫자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랜덤 넘버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seed 넘버를 997로 지정을 한다면요. 처음 실행할 때는 이 숫자가 랜덤 넘버로 보이지만 다시 그 프로그램을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할 때는요. 네, 동일한 시퀀스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숫자가 100이었고 두 번째 숫자가 87이었고 세 번째 숫자가 31이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키면 똑같이 아까와 동일한 숫자들이 그대로 똑같은 순서로 출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는 랜덤 시드 값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실행할 때마다 다른 숫자가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랜덤 시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 랜덤 시드 값이 실행할 때마다 다른 값으로 지정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랜덤 넘버는 전부 다 다른 값이 될 겁니다. 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죠. 실행할 때마다 다른 값을 갖는 어떤 값, 그게 뭘까요? 네,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지금 실행하고 잠시 후에 다시 실행을 하면 그때 시간은 달라지죠. 그래서 랜덤 시드 값을 현재 시간으로 집어넣는다면 실행할 때마다 다른 랜덤 시퀀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코드가 전형적인 랜덤 넘버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용하는 전형적인 테크닉입니다. 맨 처음 랜덤 넘버를 초기화할 때는 다음과 같이 현재 시간 가지고 초기화를 합니다. 현재 시간을 가져오는 방법은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다음과 같이 타임 함수를 쓰시고 괄호하고 null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 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값을 그 현재 시간으로 세팅하라 이런 뜻이고요. 이 srand라는 값은요, 메인 함수에 딱 한 번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랜덤 넘버를 여러 번 만든다고 해서 그때마다 srand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시면 오히려 랜덤리스가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메인 펑션에다가 딱 한 번만 실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냥 다 랜드라는 함수 그냥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이고 요거는 여러 번 호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랜덤 넘버의 레인지를 잠깐 볼 텐데요. 자, 레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에서부터 랜드맥스라고 하는 그 컨스탄트, 예, 그 랜드맥스는 32768이 아마 될 겁니다. 32767이나 32768이라는 값이 들어가는데요. 그 값을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레인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에서 32767까지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값을 뭐 0에서 100까지의 값으로 우리가 그 조정을 하고 싶다. 그 레인지를 조정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네, 다음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이 그 맥시멈이고 최소값이 미니멈이라고 했을 때 그 레인지는 실제 가능한 그 경우의 수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0에서 3까지다. 그럼 0, 1, 2, 3이 되죠. 그러면 미니멈은 0이고 맥시멈은 3인데 가능한 경우는 네 가지의 경우가 됩니다. 0과 1과 2와 3 네 가지죠. 그래서 그 레인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맥시멈 마이너스 미니멈 플러스 1, 맥시멈 마이너스 미니멈 플러스 1. 그러니까 0에서 3까지라면 0, 1, 2, 3이니까 이 레인지가 4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레인지로 모듈러스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니멈 값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공식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 예를 들어서 그 3에서 7까지의 숫자를 우리가 랜덤하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3, 4, 5, 6, 7. 그러니까 레인지가 5가 되죠. 5라는 값은 7-3 더하기 1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럼 모듈러스를 취해 주시고 미니멈 값을 여기다 더해 주시면은 랜덤 넘버의 범위가 3에서부터 3 이상 7 이하로 딱 제한이 됩니다. 네, 몇 가지 연습 문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연습 문제들은 수식인데요. 다음과 같은 수식을 C 언어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칙연산 정도밖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모듈러스까지 공부를 했죠. 좀 더 복잡한 수학식은 스탠다드 펑션을 이용을 해서 구현하면 됩니다. 자, 이 식을 잠깐 봐주시죠. 이 식에는 스퀘어 루트가 있죠. 이 루트를 계산해주는 함수는 math.h 속에 들어있는 sqrt라는 함수입니다. 그 함수를 공부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w의 제곱이 여기 들어갑니다. w의 제곱은 구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저런 지수를 계산해주는 그 POW, 파워, POW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W를 두 번 그냥 곱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단순한 계산, 제곱, 세제곱 이 정도 계산할 때는 그냥 반복해서 곱하는 방법을 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훨씬 빠르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POW라는 함수는 강력합니다. 어떻게 강력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수의 소수가 와도 계산할 수 있고요. 백승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레인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에러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요. 그래서 POW라는 함수를 하면 제곱 계산할 수 있지만 이건 마치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헤비한 펑션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거 쓰실 때는 그냥 곱하기 반복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여기에도 u-v의 3승이 있고요. 그리고 스퀘어 루트가 있습니다. 네, 스퀘어 루트는 sqrt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3승이라는 거는 그냥 u-v를 3번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로그와 지수가 들어갑니다. 이 로그는 C 언어에서 제공하는 그냥 로그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log. 그 함수는 자연 로그 값을
제공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사실 파워 함수, POW 함수를 써야 되죠. 파워 x, y를 하시면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x 곱하기 y에서 w 나누기 g를 빼는 거죠. 네, 이 파트까지는 그냥 사칙 연산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요 절대값 부호는 abs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네, absolute value abs 그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함수들은 전부 다 math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함수의 사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코프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스코프는 어떤 오브젝트,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로는 변수가 대표적입니다. 그 변수의 사용 가능한 범위가 스코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로컬 베리어블의 스코프는 그 함수 아니고 글로벌 베리어블의 스코프는 그 선언부터 그 프로그램의 끝까지입니다. 자, 이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sum과 a 그리고 b라는 세 개의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sum은 글로벌 베리어블이고 a하고 b는 로컬 베리어블입니다. 자, a하고 b의 스코프는 그 변수들이 선언된 위치부터 그 펑션의 마지막까지입니다. 자, 만약 이게 펑션이 아니고 블럭이라면 블럭의 끝까지가 이 변수의 사용 가능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베리어블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변수가 선언된 이 위치부터 저 프로그램의 끝까지입니다. 이 파일의 끝까지가 사용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C 언어에서는요, 그 중간에 이와 같이 그 브레이스를 쓸 경우에 블럭 또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변수 선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단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글로벌 베리어블, 로컬 베리어블, 펑션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또 블럭 안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 또 그 안에 또 블럭이 있으면은 그런 하이어리키가 계속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변수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갖는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와 같이 a, b, y라는 변수가 있을 때, 이 변수들하고 같은 이름의 변수를 그 안에 있는 어떤 블럭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 a, y, g는요, 이 블럭 안에서 선언되어 있고 그 스코프는 변수 선언부터 그 블럭의 끝까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변수는요, a, b, y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변수들은 메인에 선언되어 있고 그 스코프는 그 선언된 위치부터 그 함수의 끝까지입니다. 여기까지라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시면 i, j, 그리고 a, y 4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2개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변수들의 스코프도 선언된 위치부터 시작해서 펑션의 끝까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a가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 자, 여기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변수가 어떤 관계인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변수들이라는 거죠. 이 a하고 요 a는 둘 다 아무 무관한 변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a와 이 a 관계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a와 요 a는 독립된 변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요 안에서 a를 쓰면은 어떤 a가 사용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블럭에는 이 float a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메인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 밖에 있는 integer a가 역시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 a는 어떤 a일까요? 이거일까요? 아니면 이거일까요? 네, 이런 그 상황에 C 언어는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그 규칙이 있습니다. 자, 변수의 스코프가 겹칠 때는 스코프가 작은 스코프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스코프가 작은 변수가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거죠. 그 규칙에 의하면 이 a는 요 안에 있는 이 a가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y는 어떤 y일까요? 네, 이 메인의 y일까요? 아니면 블록 속의 y일까요? 네, 이 경우는 메인의 y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요 두 번째 y의 스코프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y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쓸 수 있는데 요 a를 그 초기화할 때 사용한 y는 그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요 예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복잡한 예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예가 나왔냐면, 네,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중첩되는 그 블록 속에서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예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우십니까? 당연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제는 상당히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나쁜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블럭을 이용을 해서 로컬 변수를 정의하실 때에 그 밖에 있는 변수하고 같은 이름은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인에 x가 있고 그 안에 블럭이 있는데 블럭 속에는 다음과 같이 x와 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y를 출력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에 다시 한번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의 변수가 있는 경우는 스코프가 작은 쪽이 우선순위를 갖는다. 두 번째, 어, 이제 겹치는 스코프 내에서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는 레코멘데이션으로 이번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